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술이 정치보다 더 솔직하게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8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얽히고 설킨 한국과 일본, 그 관계를 예술가들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시는 예술을, 어떤 전시는 시대를 보여준다. 이 전시는 관계를 보여준다. 와, 정말 강렬한 한마디 아닌가요? 이게 그냥 미술작품 몇 개 걸어놓은 그런 전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나라가 지난 80년간 서로를 어떻게 마주하고, 때론 외면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함께 울렸는지 그 공명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요, 3년이나 문을 닫았다가 드디어 다시 문을 연 요코하마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의 하얀 벽에 걸린 건 그냥 예쁜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두 나라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려는 아주 용기 있는 시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 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다 살아내는 시간이죠. 이 전시는 바로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됐던 그 순간부터 바로 오늘 2024년에 이르기까지 과연 예술가들은 무엇을 보고 뭘 느끼고 또 무엇을 증언해 왔을까요? 그래서 이건 흔히 말하는 국제 교류전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전쟁, 분단, 민주화,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예술가들이 정말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시대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열망이 저 캔버스, 스크린, 그리고 조각 하나하나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역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기나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두 나라의 운명이 갈렸던 결정적이면서도 너무나 다른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같은 해,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한쪽에선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기쁨이 폭발했고 다른 한쪽에선 패전이라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 바로 여기서부터 두 나라의 길고도 복잡한 관계, 그 모든 긴장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요, 그 누구보다 이 경계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제일 코리안 예술가들입니다. 이분들 작품을 보면요, 경계에 선 사람의 고뇌가 정말 그대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조양규 작가는 차가운 도시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낯선 느낌을 포착했고요. 곽인식 작가는 깨진 조각들을 붙이면서 파편화된 정체성과 그걸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전하왕 작가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면서 실향민의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바로 그 감각으로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1970년대와 80년대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가 꽤 거리가 멀었던 시기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술계에서는 놀라운 공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먼저 한국에는 단색화가 있었죠. 뭐랄까, 명상을 하듯이 혹은 수행을 하듯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물질 너머의 정신적인 세계를 탐구하려 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일본에는 모노화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 혹은 철판 같은 산업 재료를 거의 그대로 놔두면서 그 사물과 공간,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 사이의 관계 자체를 탐구했어요. 보세요. 단색하는 캔버스의 물감을 계속 밀어내는 식의 반복적인 행위로 내면을 파고들었죠. 반면에 모노화는 돌이나 나무에 손을 거의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어요. 시작점은 분명 달랐는데 신기하게도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라가는 대신 본질을 찾으려 했던 그들의 고민이 놀랄 만큼 비슷한 미니멀리즘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방이 아니라 시대의 질문에 대한 공통된 대답이었다. 누가 누구를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예술가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깊게 공명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예술은 늘 한 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한쪽에서는 기술로 희망찬 미래를 꿈꿨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빛에 가려졌던 과거의 기억,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시선의 선두에는 단연 백남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공부한 그는 텔레비전 모니터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꿈을 꿨어요. 그에게 예술은 국경도, 이념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없는 미래를 향한 아주 낙관적인 희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어떤 예술가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또 다른 예술가들은 잠깐만 우리가 잊은 게 있다면서 끈질기게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쓰는 것이 아니다. 침묵당한 이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국가가 외면했던 역사를 자신의 예술로 평생 증언해온 한 여성 예술가, 바로 도미야마 다에코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도미야마 다에코는 국가가 애써 지우려고 했던 식민지 시기의 기억들을 특히 여성의 목소리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녀의 예술은 단순히 일본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국경 너머에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강력한 연대였고, 승리한 자들이 쓴 공식 역사에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때로는 부딪히기까지 하는 예술의 목소리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이 전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일단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전시는 우리에게 쉬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도 절대 아니고요. 이 전시의 핵심은 바로 큐레이터의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용서하자, 화해하자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좋았든 나빴든 고통스러웠든 우리가 함께 겪어온 그 시간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겠다는 아주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전시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외교가 꽉 막혔을 때 예술이 어떻게 지난 80년 동안 가늘지만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느린 연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 예술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